네, 그럼 이번에는 그 필드랑 스태틱 멤버라고 하면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서드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죠. 필드와 스태틱 멤버들이 중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 명칭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라고 하는 것만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란 말이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메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건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메서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세 개가 있죠.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인스턴스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된다고 배웠었는데, 조금 전까지. 그러면 인스턴스 필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스태틱 멤버인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서드는 중복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이번 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중복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부모 클래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부모 클래스에도 m이라고 하는 값이 3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자식이 m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자기도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4로 정의했단 말이죠. 그러면 객체를 생성했었을 때 도대체 m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가 부모한테서도 내려받았을 텐데, 이렇게 내려받은 m과 내가 직접 정의한 m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이번 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인스턴스 필드예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필드라고 하는 건 객체 내부에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은 필드를 인스턴스 필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m이라고 하는 값이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게 클래스 A고요. 자, 클래스 B는 클래스 A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식 클래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식 클래스는 부모를 상속하자마자 분명히 int m이라고 하는 이 값을 그대로 내려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도 자기 뱃속에서 또 추가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m 값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스턴스 필드가 두 개 중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모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UA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A 생성자로 만들었고요. 그걸 A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사실은 여기는 B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A 클래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흰 메모리에는 A의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A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자, 클래스 로드에서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로딩이 됐을 거고, 그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참조 변수 A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객체는 A 타입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렇게 A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뱃속에는 M이 3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M, 다시 말해서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M 값을 읽어라 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나올 거예요? 3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지금 뭐 상속이니 중복이니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는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B의 생성자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거를 B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 B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부모 클래스까지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이 될 테니까 여기 A, B가 다 일단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조 변수 B라고 하는 것은 B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조 변수 이 B는 B 객체만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B 생성자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B 생성자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생성자를 호출하러 이렇게 슉하고 갔어요. 갔더니 얘는 지금 부모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란 말이죠. 부모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부모의 객체를 먼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A 객체 이후에 바깥에 B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꼴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만들어질 때 A 뱃속에는 M이라고 하는 값이 3이 만들어질 거고요. B가 만들어질 때 자기도 추가적으로 M을 4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M이라고 하는 4라고 하는 것도 여기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는
m이 4라고 하는 것과 m이 3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m 값이 하나의 객체 안에, B 객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필드가 중복이 된 거죠. 자, 그럼 중복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버라이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여러분들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에서 오버라이딩이 된 이유가 뭐죠? 실제로 이런 인스턴스 메소드 영역에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써졌단 말이죠. 같은 공간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같이 저장하려다 보면 덮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공간에 같은 메소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장되다 보니까 오버라이딩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 객체 뱃속에도 M이 있고요. B 객체 뱃속에도 M이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A 객체 주머니 안에 있는 거고 얘는 그 주머니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요. 각각이 서로 다른 공간에 M의 값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B.M 이라고 쓰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자, B는 B타입이기 때문에 B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는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럼 이 상태까지는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자, 이 상태에서 B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무엇이 되냐면, 문제는 M이 두 개 있단 말이죠. 4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자, 이때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객체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A.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객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동일한 값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여기 바깥의 걸 가리키고 있으면, 이 바깥 테두리를 중심으로, 동일한 값이 그게 메서드이든 필드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값이 선택되는 값이에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바깥에 있는 거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그 뱃속 안에 있는 객체에서 또 찾아보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B.M, B 있는 자리에 가서 M 값을 읽어라 라고 하면 읽어야 될 텐데 그때 바깥쪽에 거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M 값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객체 내부에는 M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 M 값의 두 번째는 A 객체 뱃속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정리할게요. 이 M 값은 실제로 인스턴스 필드라고 하는 놈은 중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덮어 써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다형적인 표현인데요. 앞에랑 다 똑같은 케이스에서 자, B라고 하는 생성자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동일하죠. A 객체가 뱃속에 있을 거고 바깥에 B 객체가 있을 겁니다. A 객체 뱃속에 M 값이 있을 거고 그 바깥에 B 객체에서 만든 M 값이 있을 거예요. 자, 흰 메몬에서 일어나는 건 동일할 텐데 뭐가 다르냐면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다형적인 표현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가 A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여기가 B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를 상속했으니까 우리는 다형적인 표현으로 B는 A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B는 A이다 라고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만 내가 여기 있는 AB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이제 실제 객체는 B타입으로 만들었지만 B객체가 만들어졌지만 얘는 A타입으로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조 변수 A는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A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A타입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흰 메모리에는 빨간색 B객체까지 만들어져 있어도 여기 있는 파란색 A객체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B.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무슨 값 읽어라? M 값 읽어라. 그럼 결과값이 뭐가 되죠? 3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언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각각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내가 이걸 어떤 타입으로 선언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값들을 읽어올 수 있다. 각각의 값들을 다 읽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인스턴스 필드의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그냥 이제까지 한 걸 그냥 다시 한번 예제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라고 하는 것 안에 인스턴스 필드 M이 있고요. 이걸 상속받은 B도 동일하게 M이라고 하는 값을 4라고 또 정의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A라고 선언하고 객체를 가지고 A로 선언하는 경우 B를 가지고 만들고 B로 선언한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기 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A.m이라고 하는 놈은 A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요. B.m이라고 하는 거는 B만 쳐다보면 됩니다. 언제? 자기의 생성자로 자기의 타입으로 선언했을 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다형적인 표현일 때입니다. 자, 얘는 B로 만들었는데요. 그 놈을 뭐라고 불렀어요? A라고 부른 경우란 말이죠. 자, 그럼 그 경우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지금 설명이 들었었죠? 이건 누가 나와요? 실제 이 AB가 가리키고 있는 타입은 A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A 객체 뱃속에 있는 n값 3이 읽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그림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왜 지금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림으로 이해 못하신 분들 왜 여기 3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우선은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아,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타입으로 선언됐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것까지만이라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스턴스 필드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버라이딩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객체 내부에서, 메모리 내부에서 공간상으로 필드들은 분리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덮어쓰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태틱 필드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인스턴스 필드는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태틱 필드는 오버라이딩이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쳐다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상에서 같은 공간에 있어서 덮어쓰기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어서 덮어쓰기가 안 되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오버라이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스태틱 필드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 앞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M이 있어요. 자, 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도 A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받을 형태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똑같은 이름의 스태틱 필드로 M을 집어넣었고요. M을 선언했고 이번엔 4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요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스태틱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m은 3 이라고 만약에 썼단 소리, 이건 무슨 소리냐면 A.m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바로 3이라고 하는 값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클래스 A라고 하는 것 안에 스태틱 필드를 선언을 해 놓으면 이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이 클래스 로드에 로딩이 될 때 그 안에 M이라고 하는 값이 3이 들어간단 말이라고 들어가죠. 여러분들 첫 번째 영역 이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클래스 영역이에요. 이유는 클래스가 로딩되는 영역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스태틱 영역이에요.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 값들, 스태틱 메서드든 스태틱 필드든 상관없이 다 이 영역에 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래스 뱃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자, 세 번째는 메서드 영역이에요. 자, 그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스턴스 메서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스턴스 메서드 영역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생겼던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상수 영역인데 이걸 파이널 영역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름이 4가지가 있었던 게 첫 번째 영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필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스태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M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는 공간은 스태틱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마킹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실제로 이쪽에서는 메모리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클래스, 요 클래스를 이렇게만 선언하게 되면 요거만 딱 만들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실제 인스턴스처럼 객체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A는 A 형태로 만들어도 그 뱃속에서도 M값을 읽어낼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모리상에서 실제로 오버라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객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오른쪽처럼 이렇게 지금 3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오른쪽처럼 스태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자, 바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얘는 스태틱 필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딱 썼다라는 소리는 A.M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소리는 이걸 보자마자 아, M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 필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체 M을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M 값을 사용하면 누구도 여러분들 코드를 보게 되면 M은 인스턴스 필드라고 생각하지 스태틱 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메모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버라이딩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객체를 스태틱임에도 불구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2번처럼 이렇게만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UA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죠?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놈은 지금 개입도 안 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스몰 a 참조 변수는 대문자 A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생성자가 A 생성자로 만들었으니까 A 생성자로 만들었으면 A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뱃속엔 M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인스턴스 필드였다고 한다면 여기 네모칸이 있을 겁니다. 저장 공간이. 근데 이건 인스턴스 필드가 아니죠. 스태틱 필드니까 어디에 있어요? 스태틱 공간에 저장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뱃속에는 M은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로 스태틱 영역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지 하는 일 다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내가 A.M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A.M 무슨 의미죠? A가 가리키는 공간에 가서 M 값을 읽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가 가리키는 공간으로 갑니다. 갔더니 M이 있죠. 자, 그 M 값을 읽으려고 했더니 실제로 그 M 값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M 값을 여기 읽었더니 이건 뭐예요? 어디 있는지를 나한테 알려준 거란 말이죠. 이쪽으로 갔더니 얼마가 있습니까? 3이 있죠. 예, 이렇게 3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속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A 클래스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합니다. 제가 A 클래스 안에다가 스태틱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B 클래스 안에다가 스태틱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를 각각의 위치에다가 로딩하는 그 순간에 이미 스태틱 메모리는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공간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값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도, 4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화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예 만들어지면서 바로 값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A 뱃속에서 로딩될 때 A 뱃속에 있는 스태틱은 3이 들어갈 거고요. B는 마찬가지로 4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생성자는 B 생성자를 사용했으니까 뱃속에 A 생성자가 먼저, A 객체가 먼저 만들어질 거고, 바깥에 B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얘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했냐면 B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그럼 참조 변수 B라고 하는 놈은 B 객체를 가리켜야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타입으로 선언됐고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부분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다시 보고 와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B.M이라고 하는 놈을 호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B.M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B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M 값을 읽어가지고 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B가 가리키고 있는 그 B 객체 안에는 M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M 값이 안에도 있고 바깥 껍질에도 있을 때는 항상 바깥에서부터 안쪽 껍질로 들어오면서 먼저 만나는 놈이라고요. 바깥쪽 껍질이 없을 때 다시 소갈맹이 껍질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M 값이 읽혀지는 거죠. 요게 바깥쪽에 있는 값이니까요. 자, 그럼 요 값이 읽혀져서요. 자, 요 값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 가서 값을 읽는 거죠. 그럼 누구 거 읽어줘요? 자기가 정의했던 그 값이 그대로 읽어지겠죠. 그럼 4가 되겠네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있는 두 가지 이렇게 선언됐을 때 클래스 로더에서 로딩되는 건 동일한데, 앞에 거랑 동일한데, 이번에는 B 생성자로 만들었어요. B 생성자로 만들었으니까 앞에 거랑 동일하게 A 객체가 뱃속에 있고, 그 다음에 B 객체가 덮어 쓴 형태일 거예요. 앞에 두 번째 예제랑 다른 점은 이제는 A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참조 변수 AB를. 그러면 이 참조 변수 AB가 A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A 객체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럼 A 객체 뱃속엔 M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ab.m이라고 하는 건 a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m값 읽어와란 소리고, ab라고 하는 놈이 가리키는 곳에 갔더니 m이 딸랑 하나밖에 없고, 그 m이라고 하는 값은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m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려준 위치가 A 클래스 뱃속에 있는 위치일 테니까 당연히 결과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 가지 형태를 다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 중요한 건 스태틱 필드가 오버라이딩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 같은 공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 공간이 어떤가요? 분리되어 있나요? 같은 공간인가요? 분리되어 있죠. 그 소리는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동일한 파일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폴더에 저장하면 저장 잘 되잖아요. 덮어쓰기 안 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인스턴스 필드와 마찬가지로 스태틱 필드도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버로딩은 되지 않습니다. 오버라이딩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스태틱 필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역시 앞에랑 똑같은 예제입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놈으로 선언되어져 있고요. 클래스 A에는 M, 클래스 B에는 똑같이 M을 또 선언했어요. 3과 4로 숫자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객체 만들 필요가 없죠. 스태틱이니까. 클래스 A.M 하게 되면 당연히 3이 나올 거고요. 클래스 B.M은 클래스 B 뱃속에 있는 n값을 읽으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4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메모리 그리지 않아도 되죠. 앞에서 메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클래스 뱃속에 m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A 생성자로 만들어서 A로 불렀습니다. B 생성자로 만들어서 B로 불렀어요. 자, 이렇게 각각 B로 만들어서 B로 부르고 A로 생성해서 A로 불렀어요. 그때는 각각의 자기 클래스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로 생성해서 A로 불렀으니까 이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A.M은 3이 나오겠네요. B로, 그러니까 B 타입으로 선언했고 B 생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M이라고 하는 건 B 거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4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다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생성은 B로 했는데, 지우고 할게요. 생성은 B로 했는데 선언은 A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기준으로 나오느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성은 B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A가 뱃속에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B 생성자라고 B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자식 클래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M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M 값이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값들은 A 생성자 안에 M은 3 있을 거고요. 얘는 B 클래스 안에 M은 4 이렇게 구성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 객체 뱃속에 네모칸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A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A 타입이죠. 그럼 이 AB가 가리킬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리킬 수 있다고요? A 객체만 가리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AB.M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 거가 나오는 거예요? A 클래스 뱃속에 있는 M 값이 읽혀지겠네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스태틱 필드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필드, 스태틱 필드 이렇게 세 가지 해봤단 말이죠. 이제 남은 건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태틱 메서드도 스태틱 필드랑 동일해요. 어디에 로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클래스 뱃속으로 로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스태틱이에요. A라는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태틱으로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이 클래스를 이렇게까지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클래스가 클래스 로드에 로딩이 되는 순간에 이미 벌써 프린트라고 하는 놈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여기 그림이 없지만 B라고 하는 클래스도 클래스 로드에 로딩이 되면서 이미 벌써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의 프린트와 오른쪽의 프린트 서로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같은 공간인가요? 다른 공간인가요? 다른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살짝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객체를 해서 생성한 다음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자, AA는 UA입니다. A 생성자로 만들었고 A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A 생성자로 만들었으니까 객체 뱃속에는 A 객체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뱃속에도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죠. 그럼 스태틱 영역을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메소드는 여기에 안에 정의가 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정의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지금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니니까. 자, 그럼 다시 스태틱 메소드니까 스태틱 영역 안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A 타입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print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A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프린트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A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프린트가 있네요. 자, 프린트 실행하려고 했더니 프린트가 실제 프린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치만 가리켜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엔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A 클래스 뱃속에 있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그래서 클래스가 로딩될 때 같이 로딩된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뭐가 출력될까요? A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해가 가셨죠? 자, 이번에는 B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 클래스 생성자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A 뱃속에 A 거, B 뱃속에 B 거가 다 각각 추가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B라고 하는 타입이 참조변수 B가 대문자 B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럼 B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B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B.print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프린트를 실행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갔더니 프린트가 두 개가 있네요. 누구 게 실행되죠? 바깥에 거 실행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프린트입니다. 그럼 이 프린트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데? B 클래스 뱃속에 있는 프린트겠죠. 왜냐하면 스태틱 메서드이니까 스태틱 위치를 가리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스태틱 B 클래스 뱃속에 있는 이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클래스 로더가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로딩할 때 같이 따라 들어와서 정의가 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출력이 돼요? B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가장 마지막입니다. B 생성자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흰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누구로 정의했냐면 AB는 A 타입으로 정의했어요. 그것만 차이가 나요. A 타입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얘는 A 객체만 가리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b.print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AB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프린트 실행시켜라. AB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갔더니 프린트는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거? A 거죠. A 객체 뱃속에 있는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결과가 누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태틱으로 선언됐고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스태틱 메서드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일 거고요. 당연히 클래스 이름에다가 바로 메서드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생성자와 선언한 타입이 동일할 때는 자기 것만 쳐다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AA는 A가 나올 거고요. BB는 B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요 놈인데, 자, B라고 하는 놈으로 생성했지만 A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A가 안에 있고 B가 바깥에 있을 때, 이 AB라고 하는 이 놈은 A 타입으로 선언됐으니까 A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여기 있는 프린트가 선언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가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총 4가지나 배우셨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메소드만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식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도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실제로 그게 메모리상에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요.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얘만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메모리상에서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식 명칭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스턴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해하시는 방법이. 내가 이걸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해 갈 때까지는 적어도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들 때 기준이 뭐가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스턴스 메서드인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이 되는 인스턴스 메서드는 무엇으로 생성했냐가 중요해요. 생성자가 누구 거냐, 이 생성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개는 어떤 타입으로 선언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요 하나씩만 한번 해볼게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게 일단 클래스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BC라고 하는,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ABC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A를 출력하는 놈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자, extends A 해서 A를 상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만들었어요. 여기는 B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동일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인스턴스 메서드니까. 아이고. 앞에 스태틱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딩이 될 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썼다고 치는 겁니다. A는 new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기준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ABC 하게 되면 결과가 누가 나오겠니?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누가 나오냐면 B 거 쳐다보라는 소리예요.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생성했는지, 무슨 타입으로 선언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오버라이딩이 될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가 누가 나올까요? B가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다 제가 스태틱이라고 붙였어요. 스태틱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스태틱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뭐로 선언했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앞에 스태틱이 붙었으면 결과는 누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A로 선언했으니까. 이해가 가셨나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정리 페이지만 기억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메모리의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여러분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